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대박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자율주행 규제 다 풀어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세 상승 흐름을 탄압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이 다시 한번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도 이 M7 주식이 크게 올랐고, 테슬라가 어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M7 주식들이. 지금 왼쪽 위에 이 M7 7개 주식이 아주 푸르고 푸른 초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게 이 트럼프의 입장 변화, 그러니까 어제 유턴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머스크도 돌아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겁니다. 관세로 인해서 너무 빡빡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3.45%. 아, 좋죠. 마소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애플 1.84 올랐습니다. 자, 애플도 좋고요. 자, 엔비디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62%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3.29%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도 2.38. 그리고 메타도 2.48. 지금 아마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죠. 3%대, 4%대 이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마존도 사실은 중국의 직격탄을 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물건들이 이커머스잖아요. 물건들이 이제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중국을 향한 그 주문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3.50%. 테슬라 어제 뭐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죠.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요. 오늘 6.90 올랐습니다. 어제도 한 7, 8% 올랐는데 오늘도 6.90%.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후에 또 급등할 걸 예상해서 지금 벌써부터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 팔란티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중국 관세랄지 전반적으로 관세로 윽박지르면요, 팔란티어도 약세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줄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아직까지 투자들이요, 정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까 안 바꿀까 막 그거 지금 저도 양치기 소년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지금 내부적으로 내각 안에서도요, 사실 얘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트럼프를 욕하냐 비난하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면 트럼프를 정확하게 팩트를 분석하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 때 그 내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거는 리더십을 잡는 그 정권의 내각에 돌아가는 문제를요,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좋은 건 좋은 대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그걸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석하고, 또 이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요, 충분히 지적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내각에서도요, 베셋 장관이 나 때려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지금 분열이 나려고 할까요? 지금 재무장관이 때려치겠대요. 그리고 지금 나바로는 머스크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나바로 그냥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많아요. 지금 상무장관은 요즘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격주의자들은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그 재무장관이 그나마 조금은 좀 중도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거세게 간다. 재무장관도 이렇게 거칠게 나가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가니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재무장관과 이제 뭐 인사권에서, 왜 일론 머스크가 워낙 힘이 세니까요. 자, 근데 이제 머스크도
자유무역지도 만들고 자유무역은 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 소위 말해서 가져올 것들은 가져오고 이 소위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를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요 미국이 오히려 역풍이 나요. 오히려 그냥 미국이 쫄딱 망해요. 무슨 자잘한 것까지 다 갖고 옵니까?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오고 제조업을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꾸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좀 강세론자들은 저 강성들이 조금 밀려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에도요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트럼프도 조금은 이제 유턴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굉장한 일들이 안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일단 방향성은 이 트럼프의 유턴 이거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많은 투자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야 이거 또 입장 바꾸는 거 아니야? 하다가 또 유턴에 또 유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저력, 구글의 힘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구글이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십시오. 기본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예상치 다 뛰어넘었어요. 자,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선물이 나왔습니다. Raises a dividend 5%입니다. 5%의 디비den드를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좋죠. 그러니까 배당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authorizes a 70 billion in buyback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70조 원. 그러니까 이게 이 1,500원, 1,400원으로 계산하잖아요. 환율로. 그러면 100조예요. 무려 100조 원어치의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지막지하죠. 뭐 100조를 쓸어 담아주면야 뭐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구글이야 뭐 항상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오늘 배당 돌려주고 바이백까지 해준다. 자사주를 소각해 준다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아주 화려하게 반등을 하면서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구글의 힘이 있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쉽게 버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입니다. 그리고 메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이 매출 볼까요? 90.2, 89.1. 자, 뭐 뛰어넘었죠? 예상치. EPS 보세요. 2.81인데 예상치가 2.01이었습니다. 엄청나죠? EPS는 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쉽게 버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매출도 다 뛰어넘었어요. 66.8, 66.4 나왔습니다. 사실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관세가 막 오고 이러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마이너스 안 떨어지고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된 게 좋은 거죠. 클라우드 플랫폼 레베뉴는 조금 요것만 0.1빌리언 밀렸거든요. 근데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 워낙 좋은 어떤 이걸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요, 왜 오른쪽 편에 막대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지난 4분기 대비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 오른쪽 거 보세요. 제가 위에 파란색으로 화살표 쳤죠. 자, 지금 뭐 어떤 분들이 뭐 지난 4분기보다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실망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그 분석이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지난 20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데이터 보십시오. 이게 각 4분기 다음 1분기, 4분기 다음 1분기는요. 4분기는 항상 좋아요.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분기는 뚝 떨어져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화살표 4개를 위에 파란색으로 쳤죠. 그러니까 위에서 저게 4분기에서 그 다음 1분기입니다. 해가 바뀔 때 뚝뚝뚝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4분기가 항상 좋아요. 그리고 따라오는 1분기는요.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분기가 1년 전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보다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글이라는 회사도요.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 간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독점적 플랫폼에서 그 지배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계속 투자해 간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하나 뜯어보더라도요, 뭐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 전년도 대비해서는요, 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유튜브 있죠, 광고. 유튜브 애드 광고를 보더라도요, 확실히 1년 전에 비해서는 또 거의 1조 달러 이상 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 정도면 뭐, 구글 오늘 아주 근사한 그런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메타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메타 소식인데, 자, 메타가요, 또 사람을 자른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 빅테크들이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있죠. 원래 그 22년도, 23년도 넘어갈 때 그때 정말 많이 해고했고요. 메타도 그때 한 2만 명 이상 잘랐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더 잘랐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요, 메타가 사람을 또 해고하는데 어느 분야냐면요, Reality Labs 디비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꿨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그 실제 공간처럼 만들어내주는 증강현실 이런 부분 쪽에 굉장히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쪽에 사람을 해고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쪽 분야들이 AI랄지 인공지능 쪽이 사실 이제 그 인공지능 자체가 발전하면서 많이 해고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코딩이랄지 뭐 이쪽 그 컴퓨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고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특히 이제 이 증강현실이랄지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생각보다 이 소위 메타 세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죠. 옛날에 왜 메타 세계에서 막 뭐 어떤 끼고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쪽이 지금 좀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요즘 오히려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 쪽에서 그쪽이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 이쪽은 이제는 사람을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잉여 인력도 이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빅테크들 중에서도 필요 없는 쪽은 구글도 최근에 자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잘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바뀌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메타가 이제 앞으로 AI 쪽에 강점이 생길 수 있는 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독점적 플랫폼. 이 플랫폼이 결국은 전부 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메타 같은 경우도 이 챗GPT처럼요,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챗GPT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메타도 그런 걸 지금 가동하면서 결국 나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최근에 오죽하면 챗GPT의 그 CEO가 샘 알트만이 본인도 지금 현재 이런 SNS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바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틱톡이 유력할 수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틱톡도 지금 남아 있고 너무 이제 누가 사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왜 그록이 챗GPT보다 훨씬 뛰어나냐? 그록 같은 경우가 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트위터, X죠. X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보, 방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X에만 연결되는 게, X는 모든 게 연결되잖아요. 여기에 유튜브가 연결되고 또 뭐 이 다른 이 소위 플랫폼하고 다 연결되다 보니까 정보를 수집하는데 막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훈련시키는 데, 학습시키는 데는 그만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메타도 현재 이제는 가상 공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인공지능 쪽으로 더 현재 디벨롭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인텔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과는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텔도요, 실적 발표는 괜찮았어요. 전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기대치를요. 다만
지금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요, 예상치가 뚝 떨어짐으로써 주가가 오히려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텔도 이미 주가는 빠질 만큼 너무 많이 빠진 상태고 별로 기대가 없잖아요. 뭐 이번에 CEO를 좀 바꿔서 뭔가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뭐 인텔 자체가 워낙 이제 뒤처지다 보니까 요즘은 대세가 이제 뭐 이 엔비디아고 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이 AI 시대를 주름 잡는 회사들은 바뀌고 있잖아요. 뭐 AMD와 지금 다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은 이제 이미 과거의 황제였지 지금은요 완전히 이제 쪼그라든 그런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일단 레비뉴 보세요. 12.7, 예상치가 1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 EPS도 0.13 나왔어요. 0.01이었습니다. 예상치요. 근데 잘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오히려 미끄러지는 모습이 2분기에 대한 매출 포캐스트가요 11.2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분기가 원래 안 좋은데 다른 그 분기에 비해서요. 근데 2분기가 지금 예상이 11.2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치, 그러니까 12.4까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월가 예상치는 12.8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에 영향을 안 받는 회사가 없어요. 다들 지금 주문을 일단은 일단 보류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걸로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세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관세의 영향에 적게 받는 회사들이 결국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관세의 직격탄을 받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드디어 이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선사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policy, 자, 정책이 어떤 거냐? 자, 바로 remove regulatory barrier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있죠. autonomous vehicle, AV입니다. 자율주행을 현재 막고 있는 규제가 있었어요. 막고 있던 배리어들이 있었는데, 자, 그 규제들을 다 제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NHTSA 교통국이거든요. 미 교통국의 수장이 원래 머스크도 좋아하고 또 트럼프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NHTSA의 소위 교통국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일단 뭘 얘기했냐면요. 이거 읽어보면 저도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어진 자율주행 있죠. 국내에서 개발되어진 뭐 테슬라 같은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오로 세이프티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외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는 offered only to import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어오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기술들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전 규정 법칙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면 면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정작 국내에서 개발되어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기술 개발하는데 어려워져요. 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면 그 규제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막 성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 써야 되죠. 내야 되죠. 이래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예외 조항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국내에서 만들어도요,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걸 면제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테슬라가 국내에서 만든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이 NHT, 이 교통국이 continue to require car makers and other companies to report the crashes involving self-driving systems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국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다른 회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사고들 있죠.
그 사고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는 거는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뭔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하고 뭐 어떤 프루프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만, losing some reporting requirement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굳이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거든요.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requirement는요, 전부 다 풀어주고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미국 교통국이요, 직접 나서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건요. 이건 테슬라가 이제 6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6월 달에 텍사스에서 잘 되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너무 좋은 시기가 오는 거죠. 자, 아무튼 트럼프의 아주 또 머스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부의 아주 그동안 도지와 트럼프를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부의 규제가 있으면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규제를 풀어가야겠죠. 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규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과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법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어떤 사업을 해보거나 어떤 일을 해보게 되면 이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기술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옛날의 관습, 옛날의 법들이 이 어떤 다리를 붙잡는, 뒷다리를 붙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법들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이 기술 발전에서 뒤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막 중국은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실행하고 페이드 서비스, 돈을 받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물론 그런 와중에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치명적인 사고도 터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을 본다면은 이걸 이렇게 테스트하고 실험해야지 기술 발전하고 더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 지금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FSD는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페이드 서비스 빨리 해야 돼요.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해가고 법을 또 바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 법을 풀어주는 거는 사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비해서 자율주행을 확실하게 앞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황당한 건요. 수입해서 만든, 외국에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규제를 없이 해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내에서 만든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에 있어서 트럼프가 나서서 해줘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훨씬 기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걸 뼈저리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건요, 완전 뭐 bullish for Tesla FSD죠. 자, 그리고요, 오늘 이 교통국의 수장인 바로 션 더피입니다. 자, 아래쪽에 많이 멋있어졌어요. 옛날에는 볼품이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번에, 이 세크레터리 션 더피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의 수장이 되고 나니까 아주 사람이 멋있어졌어요. 자,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더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뭘 예를 들느냐, 빨간색이 하려는 거 보게 되면 라이트 형제 아시죠? From the Wright Brothers, 그 비행기를 개발한,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개발했던 라이트 형제와 그리고 달에 처음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까지 이제 미국이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와 소위 말해서 그 달에 착륙한 그 미국의 첫 번째 우주 비행사까지 사실 우리 미국이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transport technology죠. 그러니까 미국 교통 기술에 있어서 최앞선에, 최일선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우주건, 비행기건, 그게 자동차건 간에 언제나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술을 소위 말해 규제를 푸는 건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That's why we today unveiling new automated vehicle framework from the US Starts Innovation Agen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자율주행 이 전체 틀거리를 새롭게 공개하게 된 것은 정말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테슬라 머스크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테슬라 자율주행을 미국 안에서 잘 정착시켜 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것을 혁신이죠. 그 자체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기술로요. 그러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선두에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옛날처럼 선두에 나가기 위해서 중국이 옛날에 이게 마치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1960년대 70년대 그 달나라 가기 위해서 막 우주 경쟁했잖아요. 그때 그 러시아가 먼저 달나라로 비행기를 쏘지 않았습니까? 우주선을. 그때 미국이 완전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미국이 절치부심해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그때 러시아는 사람을 안 태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태워서 쏘는 그걸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치고 나가면서 미국이 아주 도전을 받는데, 이번에는요, 중국과 미국이죠. 중국이 자율주행을 자꾸 쫓아와요. 테슬라를.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머스크를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이 가장 압도적인 거는 이 사람이 알거든요, 교통국. 근데 이전에 교통국장 보세요. 그 바이든이 세웠던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 사사건건 자꾸 태클해요. 이리 와, 저리 와, 뭐 테스트 체크해보겠다. 자율주행에 문제가 없나? 자꾸만 그냥 뭐 이 딴지를 걸기 위한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밀어주고 기업이 잘 되도록 위해서 뒤에 서포트해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어떤 그 기관들이 자꾸만 뒷다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열받아가지고 트럼프를 찍기 시작한 거고, 트럼프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 부분에서 가장 컸던 거죠. 많은 이번에 실리콘밸리의 그 CEO들도요, 트럼프로 바꿨던 것이 그런 부분이 가장 커요. 결국은 이 100% 트럼프가 좋아서랄지, 또 트럼프 정책이 좋아서랄지, 또 바이든이 이 100% 싫어서랄지, 그 다 똑같은 겁니다. 100%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바이든 쪽은 캐캐묵은 옛날 스타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통국장도요, 형편없이 자꾸만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을 자꾸만 뭔가 기본 전문 지식이 없이 자꾸 접근하니까 계속해서 뒷다리만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시안 더피가 되니까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머스크를 팍팍 밀어주는 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려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밀고 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많은 테슬라들이 드디어 머스크가 그동안 정부에서 욕 들어먹고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까먹으면서 드디어 그 보상을 받는다 이러면서 막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요, 이건 정말 불리시한 건데 이럽니다. 앞으로 풀어줄 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의 규제가. 그거는 테슬라가 하기 나름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자율주행을 더 밀어주기 위해서 정부까지 도와준다. 아주 지금 이제 이 훈풍을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는 인도 진출을 아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로운 모델 Y가요. 저렇게 이제 캐모플라지죠. 완전히 이제 감추려고 여러 가지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 테슬라 모델 Y인 거 다 알죠.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로 촬영해서 막 본인들이 SNS에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뭄바이입니다. 인도의 뭄바이 도로에 그 테스트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왜 뭄바이냐? 그리고 인도에서 왜 테스트가 필요하냐? 이 뭄바이란 인도라는 도시가요. 인도라는 나라가 이 길이나 도로가 비포장 도로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비포장 도로도 많고 막 그 예상치 못한 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도로들을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으로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New Model Y를 테스팅하고 New Model Y on the tough roads of Mumbai라고 합니다. 뭄바이의 아주 터프한 길, 정말 그 길이 터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길 있죠.
그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고 흙길을 막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로가 이게 선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막 그냥 걸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막 이제 와일드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막 도로 그 쉽지 않거든요. 뭐 미국처럼 질서를 막 잘 지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 치이는 거죠. 막 그러니까 길에 그 교통에 뭐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조금만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막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엉망이 되죠. 자율주행도 쉽지 않고 운전이 쉽지 않은데 그런 길들을 지금 테슬라가 이 인도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오토파일럿 또 자율주행까지도 이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여기 FSD도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도로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잘 워킹한다 그러면은 와이낫입니까? 이제 장착하고 이 아예 이제 세팅해서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뭐 지금 인도를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 지금 인도의 부통령 있죠. 반스 부통령도 대놓고 이제 인도 총리와 인도의 진출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거래 어떤 주 거래 어떤 파트너였잖아요. 그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건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낮춰야 됩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인도로 그걸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만약에 50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 20을 빼가지고 인도로 옮기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인도도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 보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도와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투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요. 인도로 옮겨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무역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데미지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인도도 인건비 싸잖아요. 뭐 중국도 인건비 싸잖아요. 근데 인도가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 공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인도를 통해서 하고 인도가 막히면 또 중국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각 대륙에다가 이렇게 큰 나라들에겐요 공장을 딱 세워둬야 앞으로 이 굉장히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주식이 기지개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앞에 매크로랄지 또 테슬라 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주가의 하락, 급락들은요, 최근에 많이 빠진 것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시점,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동맹국들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빅딜이죠. 빅딜 얘기가 벌써 나왔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답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요, 굉장히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도 오래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져가요. 근데 중국은요, 자기들의 피를 흘리면서 인민들의 고열을 그냥 빨면서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불리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적당한 선에서 관세 때리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빠르게 결정 단계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급등했는데요.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죠. 다만 투자들이 조심조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이 혹시나 트럼프가 또 이게 또 태도를 바꾸는 돌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매크로 설명했지만 뭔가 좀 강성론자들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 내각에서. 그게 나바로도 그렇고 상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베센트하고 이쪽에서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은 온화하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기정사실대로 흘러가게 되면요. 주가는 지금 이제 공매도 친 친구들이 막 스퀴즈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좀 더 실제적인 로드맵이 딱 나와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주가가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의도적으로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흐름이 바뀐다면은 정말 아주 엄청난 주가가 그동안 억눌렸던 게 다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팔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 앤 홀드 전략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